네, 이번에는 월요일에 리포트를 뽀개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뽀개볼 텐데 그 전에 앞서 저희가 무슨 종목 이야기했는지 보셨죠?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하고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전략을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우린 이전에 매수했잖아요. 그쵸. 한번 차트 보면서 리뷰해볼게요. 일단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레포트만 잘 분석해서 대응하실 줄만 아신다 했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을 조금 더 시세가 나기 전에 네.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고점 직전에 올라왔다. 이것은 바로 고점을 돌파해서 큰 시세가 낼 힘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고점 근처에 왔다 그래서 제가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해서 큰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 두 번째는 그 실적을 빌미로 들어오는 수급. 이제 이런 이 두 박자가 좀 잘 맞아야지만 고점을 돌파할 때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지금 위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야 고점을 돌파하는 첫날이기 때문에요. 뭐 당장 내일 모레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 종가보다는요.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안쪽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와주세요. 그렇죠. 오늘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죠. 큰 그림에 주목하자 호텔신라고요.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면세점이 1분기 대비 34% 성장을 했고 투숙률 상승과 연계 상품 판매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해외를 못 나가는 대신 그쵸. 국내에서 여행을 하고 호캉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가 잘 버텼을 것 같기도 한데 그보다 주력인 면세점은 아직도 회복이 못 된다는 점에서 내가 이 그렇죠.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런데 호텔신라를 지금 과연 면세점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호텔 레저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놓고 봤었을 때 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호텔신라를 호텔이나 레저 쪽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호텔신라 하면 당연히 면세점 관련, 그죠? 해외 여행객 증가,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름 휴가차 어디를 좀 가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어디 가세요? 예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약이 안 돼요. 네. 그만큼 정말 가격이 낮든 가격이 높든 정말 지금 국내 레저, 국내 이 숙박 투숙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지금 차 있는 상황. 그야말로 지금 성수기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면세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 호텔 레저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충분히 주가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면세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공항에만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이런 공항에만 면세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시내 면세점도 있는데 시내 면세점에서 이 딸공들의 수요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면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거기에 호텔과 레저 이쪽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호텔신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혹은 LG생활건강 이렇게 이제 화장품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앞으로는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장품주도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면세 쪽보다는 호텔, 이 레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호텔신라가 향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해외 못 나가니까 네. 호텔신라에서 그 비싼 숙박료 내고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 그렇죠. 조식 서비스 추가하시고 네.
룸서비스 이용하고 그렇죠. 망고빙수 먹어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호텔신라 안에서 쓰는 돈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호캉스라고 하죠. 네. 저도 다른 건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그 망고 빙수를 맛있을 것 같죠. 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그 가격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보통 이제 호캉스를 별로 하지 않던 저까지도 지금 그 단어도 알고 또 이제 호텔신라에서 뭐가 지금 핫한지 그 메뉴를 알 정도면 정말로 지금 핫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는 칼날에 굳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조금은 기다렸다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지금 가격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정이 깊게 나오니까 아예 밑에서 기다리자, 그건 아니에요. 네. 9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레포트에서 이야기한 그 매도 목표가 거의 유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포트에서는 12만 5천 원을 드렸는데 저는 13만 원까지 한번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9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되 8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더 사고 싶지만 리스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전략까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8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지금 당장보다는 한 9만 원 이하에서 그쵸. 우리가 계속 분할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 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호텔신라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일단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점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네. 점은 왜 안 좋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의 지금 제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황,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5개를 다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4개는 한번 드려봤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별점 5점 만점 4점 했고요. 저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거리두기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 팀 다 같이 가까운 그렇죠. 장충동 가서 망고빙수 네. 회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우리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리포트는 실적만으로 시총 4조 DB 하이텍 갖고 오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재은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요. 네,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 가장 듣기 좋은 단어가 창사이래. 창사이래 혹은 사상처럼. 사상처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몇 프로 상승, 이런 네.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반도체 IT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이제 단비 같은 그런 레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DB하이텍은 여전히 지금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인치 파운드리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에 쓰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DB하이텍에서는 증설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증설을 미리미리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증설에 대한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지금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아마 그 높은 기록도 충분히 깰 만한 실적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8인치 파운드리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길래 그렇게 이제 많이 팔리는 거냐, 이렇게 네.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무선 이어폰, 에어땡, 뭐 버땡 이쪽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홈 IoT, 그죠?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이름만 부르면 알아서 작동을 하고, 뭐 불을 켜달라 그러면 켜주고, 꺼달라 그러면 꺼주고, 그러한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해당 관련 제품 쓰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탄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까지 붙여준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DB하이텍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만으로 시총 4조 들어왔습니다. DB하이텍 오늘 이런 평가 속에 4에서 5% 오름세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일단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88,000원, 투자 의견 매수 나왔어요. 김태선 팀장님의 목표 주가 얼마인지 차트 보면서 세워볼게요. 저는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반도체 IT를 매매를 하면서 네. 일단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의 반도체 IT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DB하이텍은 소위 말하는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5% 10% 올라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이마만큼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그리고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가장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저는 지금보다 폭발적인 상승세가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차트 길게 자, 봐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기억하시죠? 전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 근처까지 갔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DB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그냥 단순히 수급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고점 돌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목표가 10만 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면 일단 저는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오. 네, 손절선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네, 박스권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요.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IT 한 번 또 횡보를 하게 되면 세워라 내워라 또 가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5만 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리포트에 대한 별점 몇 점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5점 만점을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먼저 움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염원을 모아서 이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때가 아닌가. 특히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별점 5점 드렸고요. 그럼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 후속주 갖고 왔다고 하니 네. 빠르게 들어볼게요. 제가 후속주로 가져온 기업은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자, 네. 바이오사이언스 못지않게 SK 바이오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혹은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좋지 않았을 때 이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출을 통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 불확실한 이 두 가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SK 바이오팜은 저는 충분히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굉장히 지금 올해 하반기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SK 바이오팜 오늘 시세 진짜 이제 잘 나오기 직전에 지금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충분히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안정적으로 또 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 16만 원, 만약에 밀린다면 10만 원을 손절까지 제시하는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한번 시세가 나면 굉장히 강하니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도 현재 가격 매력 있어 보인다.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길 저희도 같이 기다려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